우리나라의 좋은 소식들만 전해드리는 한국호랑이TV.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국민들을 놀라게 한 충격적인 군사 논문이 미국에서 발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군의 주적, 중국 공군이 개발 중에 있는 전투기 탑재형 공대공 미사일의 진짜 성능에 관한 팩트 때문인데요. 모두가 알다시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국산 전투기는 신뢰하기 힘든 짝퉁 뻥스펙이라고 불리지만 지금은 어찌저찌 기술력을 습득하여 과거보다는 무시 못할 형태를 갖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제-20 전투기에 탑재할 TL-15 공대공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것을 코앞에 두었고 이것을 통해 한반도까지 발사 사거리가 확장되었다며 지속적으로 한국의 KF-21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랜드 코퍼레이션 군사 정보를 제공하는 싱크탱크 측에서는 사실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는 전투기 탑재형 공대공 미사일이 과장된 스펙을 가진 무기에 불과하며 중국의 전투기들은 한국의 KF-21 보라매를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단언하게 선언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짝퉁 뻥스펙이라도 중국의 공군력 증강은 절대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정확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두 국가가 운영하는 전투기와 미사일의 자세한 스펙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확히 비교하기에는 아직까진 문제가 많습니다. 중국산 전투기의 스펙이 얼마나 되는지, 또 미사일의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 중국 공군 측이 자신있게 공개한 적이 없어 정확히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2016년 중국은 자국산 스텔스 전투기인 제-20에 장착할 목적으로 개발한 신형 공대공 미사일 PL-15를 공개했습니다. PL-15는 미국의 암람에 비해 훨씬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현재는 중국의 관용 언론을 통해 사거리가 150km 정도라는 명목상 성능이 공개됐는데요. 공개 전 예상보다는 성능이 떨어졌으나 과거의 중국보다는 강력한 성능이기에 우리 공군이 조금 긴장했었습니다. 사거리 150km라면 평양 상공에서 서울 공항에 이륙한 우리 군의 모든 전투기를 공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서울공항은 서울 남부에 위치한 군의 핵심 군기지인데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PL-15와 TL-21로 무장한 스텔스기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한국은 감히 중국에 대항할 수 없다며 중국 정부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군사 기술력으로는 전투기 탑재형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제대로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열악한 성능, 부족한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갖춘 중국산 레이더 성능 때문인데요. 현재 중국 공군의 전투기 중 그 어느 전투기도 레이더 탐지거리가 200km가 넘는 고성능 레이더를 갖춘 전투기가 없는 건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인정한 중국 공군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입니다. 또한 자칭 중국군의 최강 전투기인 제-20은 카나드익이 달렸지만 아무튼 스텔스라고 중국 정부가 우기고 있고 중국이 자국에서 생산한 WS 엔진으로 작동하며 레이더 모듈은 KF-21 전투기의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한데요. 한국의 KF-21 전투기의 모듈은 1400개 이상의 질화갈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산 레이더를 가볍게 초월하는 성능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결정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군사 반도체 기술력 차이입니다. 반도체 부문에선 중국이 한국을 절대 이기지 못하죠. 불과 얼마 전까지 중국은 레이더 기술을 러시아 등 타국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을 받은 이스라엘까지 중국으로 가는 기술 수출을 중단하고 중국의 무차별적인 전투기 베끼기를 눈치챈 러시아가 기술 이전 및 수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갑작스레 중국은 모든 것을 국산화를 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급조된 중국산 레이더를 탑재한 제-20은 KF-21 전투기에 검증된 레이더 성능의 상대조차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중국산 레이더로 RCS의 값이 고성능 스텔스기를 탐지하려는 레이더의 탐지 가능한 거리가 100km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을 정도인데요. 세계적인 항공 전문지를 포함한 군사 싱크탱크를 겸용하고 있는 위크스빌 스위트먼은 제-20의 레이더로
KF-21 전투기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KF-21 전투기가 반경 30km 이내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고성능 미사일에 뛰어난 사정거리가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반면 우리 군이 보유한 KF-21 보라매라면 밝혀진 성능대로 200km 이상 밖에 제-20 전투기를 먼저 탐지될 것이므로 이륙 직후 격추당할 걱정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게 중국산 뻥스펙 짝퉁의 겁주기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애당초 F-35A가 사용하는 AIM-122 함남 미사일이나 KF-21 전투기가 사용하는 미사일의 사거리를 따져보면 제-20이 탐지할 수 있는 거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군의 F-35 전투기와 KF-21 전투기는 중국의 제-20을 정확히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KF-21 보라매의 경우 중국이 사용하는 최정 상급 레이더보다 우수한 레이더를 사용하며 개발 소재의 성능과 레이저 자체의 능력 역시 중국의 레이더 성능을 압도합니다. 가뜩이나 카나드익을 포함한 초대형 크기의 동체로 반쪽짜리 스텔스인 제-20을 잡는데 그리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중국은 제-20을 스텔스기라 주장하고 있으나 거대한 카나드가 달린 제-20의 스텔스 성능은 아무리 좋게 봐줘야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라팔 같은 4.5 세대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미국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정도면 KF-21 전투기는 블록 3을 통해 5세대 그대로 진화해 스텔스성도 우위를 점하고 공중전을 완전히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즉, 제-20은 아무리 좋은 미사일을 달아도 레이더의 한계치로 인해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들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먼 거리에서 제-20을 먼저 발견하고 격추시킬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이런 성능차는 현대전에서 정말 엄청난 격차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정도 격차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더욱 더 초격차를 추구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산 무기에 부족한 성능을 보완해줄 충분한 수위, 물량 전력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미국의 기술을 훔쳐 개발했기 때문에 이후 이루어질 성능 개량 역시 불분명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한국 공군력이 중국을 확실히 압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F-15K 개량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산 무기의 개량 비용은 무지막지하며 그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기로 유명합니다. 대안이 없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선택을 하는 방법이 나은 게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한국은 KF-21 전투기 보라매가 그 대안이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F-21 보라매는 우수한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 그리고 중국이 정보를 갖지 못한 우수한 신형 미사일 미디어와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장비할 수 있습니다. 400대 이상 충분한 숫자만 확보된다면 중국의 스텔스기 전력을 상대로 강력한 카운터가 될 수 있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KF-21 전투기는 저렴한 가격, 높은 신뢰도, 정치적 부담을 느낀 그들이 구입할 수 있는 최상의 차세대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땡큐 포 와칭 정말 감사드립니다.